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번에 동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험 전날까지 투자를 해주는 것이 강의 수가 가장 적은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론과 법규를 공부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실무를 연말까지 가능한 한 많이 잡으려고 15회독을 정말 할 정도로 계속 많이 봐서 기출문제를 통으로 암기할 정도로 꾸준한 리듬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35회) 합격자 인터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승현 평가사님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하고자 하는데 오늘의 포커싱은 아무래도 이제 동차 합격하셔가지고 생동차 합격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5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2년 정도 휴학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번에 동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시작하면서 그 해에 1차를 목표로 한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냥 2차를 시작하시면서 1차 조금 네, 하고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1월에서 4월까지 즉 4월이라고 하면은 2차의 실강 기본 강의 시작되기 전까지 네, 그냥 인강으로 좀 네, 학습하시고 다시 4월부터 실강 개강에 맞춰서 다시 하신 거죠. 네. 2차를 하면서 그해 1차로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2차를 합격해버렸네. 네. 먼저 이제 우리 공식 질문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평가사 시험을 선택했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볼까요? 저는 이제 원래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일한 만큼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전문직 직군을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더 활동적인 직업을 좀 원해서 여러 직군을 찾아보다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우패스를 선택하게 된 뭐 루트, 경로,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동차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2차 과목만큼은 좀 실강으로 다니고 싶었고 이제 집에서 학원을 실강으로 다니기에는 좀 어려워서 대학동에서 좀 실강을 다니면서 학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학원이 이제 하우패스가 적정했고 또 강사님들도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종이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됐어요?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8시 반부터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무리 초반에 의지가 강해도 1년 반을 그렇게 계속 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처음에는 수험의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이게 공부를 10시간 이상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제 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1차부터 조금 물어봅시다. 1차를 그러면은 23년 1월부터 하면서 조금은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때 회계 경제는 먼저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꼭 하루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24년 1차 볼 때까지 그럼 회계 경제를 쭉 계속 다 가져간 건가요? 네,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 가져왔습니다. 공부라는 게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가 있을 텐데 1차의 어떤 비중을 늘려간 시기가 언제부터? 한 23년도 10월경부터 이제 문제풀이 양을 많이 늘리면서 그때부터는 1차 공부량을 이제 30% 이상 가져가고 해가 바뀌고 난 뒤로는 50% 이상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24년 1월, 2월은 1차 직전인데 그때 또 2차를 병행한 거예요? 네, 계속 3월까지는 거의 50% 가까이 2차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해 23년도 말 정도 되면 2차는 좀 접고 1차에 거의 올인을 하는 스타일들이 대부분인데 네. 본인이 그렇게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연말 정도에 회계학이랑 경제학이 한 모의고사를 쳤을 때 한 60여 점 정도가 나와서 제가 이제 민법, 감관법, 구원론만 70점 정도가 나온다면 이제 1차를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실제로 다른 과목도 점수가 이렇게 나와줘서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모의고사를 단순히 1차 공부에
어떤 테크트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1차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거 2차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파라미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1차를 미리부터 조금 해놨던 게 큰 힘이 된 것 같긴 하는데 전공이 뭐죠? 전공은 제가 영어영문학과여서 회계경제 네, 처음 해봤습니다. 다른 거는 뭐 차치하고 1차에서 어쨌든 회계경제가 핵심인데 과목별로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 내지는 방법론이 있을까요? 회계경제 두 개는? 회계경제는 일단 베이스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확실히 적지 않은 공부량이어서 미리미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고 근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험 전날까지 투자를 해주는 것이 두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몰아서 뒤에서 이제 하는 사람은 스타일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사실 갈수록 1차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서 2차를 더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암기 과목 세 과목 민감 학원론에서는 뭐 중요한 포인트 내지는 나만의 학습 방법? 일단 암기량은 많기 때문에 먼저 너무 이른 시간에 하기보다는 그래도 해가 바뀌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게 결국 2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감각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량이 굉장히 많았었어가지고 막판 한 달에 이제 저는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집 가기 전에 계속 빈출 부분만 계속 그 이성원 선생님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했던 게 있는데 마음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암기 과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 강의는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암기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암기 과목들의 기본 강의를 끝낸 시기, 들었던 시기가 언제쯤 되죠? 기본 강의는 이제 23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세 과목을 이제 인강으로 이제 매일 5강씩 정도 빠르게 들어서 한 9월, 10월 정도에는 기본 강의가 다 들은 상태였고 이제 10월부터 연말 12월까지는 이제 별도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계속 해당 과목 문제풀이, 문제집을 회속수를 좀 늘려서 좀 이해 암기를 좀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아니 근데 2차도 하고 1차도 하고 어떻게 그렇다지? 네,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월부터 8월 그때까지는 2차의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스터디도 있고, 네, 맞습니다. 스터디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2차 강의는 어떻게 한 거죠? 2차 강의는 이제 세 과목 실의법 다 실강으로 수강을 했고 그때 이론과 법규를 공부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실무를 연말까지 가능한 한 많이 잡으려고 이제 실무에 주력을 많이 했었고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 들어가면서 실무를 이제 집중적으로 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가능하겠네. 어쨌든 우리 특히 이제 학업패스는 1차 강사들이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2차 강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강사 선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동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 수가 가장 적은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하우패스에 계신 1차 강사님들은 다 합격을 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저는 강의가 적은 강사님을 기준으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차피 공부 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니면 특히 이제 1차 강사님 중에서 본인의 원픽 추천. 저는 여기 있어서가지고. 네. 저는 이상권 선생님이 네, 압도적으로 재밌게 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차 좀 물어봅시다. 생동차 합격생한테 뭐 공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엔 조금 제가 생각에는 뭐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뭐 운빨이지.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가장 뭐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합격할 수 있었던 베이스는 결국 실의법이 받쳐줬다는 건데 실의법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공부 방법은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2차 실의법 3과목 중에서 저는 실무가 전연차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단연차와 경쟁했을 때 가장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론 법규를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2월까지 실무 100점을 100분 안에 완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공부의 최우선 순위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론 법규를 해야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실무를 가장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론 목표는 뭐 대충 해서 흉내내서 가면 된다.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실무가 그만큼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실무는 빨리 잡는다고 치고, 물론 이게 이제 실무에다가 초반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 이론 법규의 개념적 강의를 들어가지고는 이런 감정평가 이론이나 법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몸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체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 강의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초반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론 복귀보다는 실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 강의를 하면서 이 이론 복귀에 대한 내용들을 해줘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론 복귀에서 한 가지씩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공부 방법론에서? 이제 이론 법규를 스터디에 들어가서 거의 안 보고 쓸 수 있었을 때는 이론의 경우 한 2기 스터디 정도부터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법규는 이제 3기 스터디 정도부터 이제 완주를 안 보고 했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암기보다는 완전히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 실무를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이론은 좀 어느 정도 따라와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때 최대한 실무와의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려 했고, 연기나 일기 스터디 때도 스터디를 하면서 오픈북을 하지 않고 내가 빵점을 맞더라도 무조건 내가 이해된 내용 위주로 배운 내용으로 써보겠다라는 식의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말쯤 됐을 때 안 보고 좀 쓸 수 있는 정도가 됐고, 이론은 그래서 2기 스터디부터 쭉 그렇게 달렸던 것 같고요. 법규는 암기량이 워낙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1차를 공부하면서 법규를 4월 전까지 안 보고 쓰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전까지 정말 공대 변호사님 기출 강의를 듣고 이제 기출 문제를 회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 15회독을 정말 할 정도로 계속 많이 봐서 기출 문제를 통으로 암기할 정도로 이해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암기는 딱 1차 끝나고 4월에 딱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4월에 1차가 끝나자마자 2주 동안 매일 1회독씩 기출문제를 보면서 15회부터 34회까지를 정말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3기 스터디부터는 법규도 이제 완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판례나 법조문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동차 합격의 공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 뭐 이수연 판사는 실무도 좀 잘했었고 그리고 일단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써보는 거, 글짓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은 연기부터 쓰는 연습을 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법규는 범위를 좀 줄였지만 계속 기출 문제 중심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암기를 집중적으로 했다. 3차기 때. 네. 이게 전략적으로도 주요했고 그 방법이, 그 공식이 생동차의 공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 힘든 점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과 그냥 멘탈적인 부분, 두 개가 가장. 운동 같은 건 했어요? 제가 연말까지는 이제 러닝을 좀 뛰고 했었는데 이제 시험 6개월 전부터 시간이 너무 없다고 느껴져서 아예 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져서 그냥 하는 게 좋았었던 것 같고, 멘탈적으로는 동차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성공하시지 못하니까 좀 그런 확신을 좀 가지려고 좀 스스로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들이 이제 생동차 합격을 자꾸 광고하니까 낚인 거지, 저는. 쉽게 할 줄 알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거지. 뭐 해냈으니까. 예. 사실 1년 4개월 공부, 6개월? 4개월? 하면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가 좀 실력이 정체된다고 느끼면 이제 그때 좀 빨리 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합격생 분들한테 가서 좀 빨리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김승엽 평가사님한테 좀 상담을 사실 자주 가서 좀 그때마다 좀 많이 여쭤보고 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현 평가사가 프로 상담너. 상담하는 거 되게 좋아요. 네, 정말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전반에 걸쳐서 또 가장 잘한 거? 네, 열심히 했다. 최선 다했다. 꾸준한 리듬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수험생들이 뭐 예를 들어 한 주는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 주는 훅 무너졌다가 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잘 네,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계속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가 진짜 소양이고 기본인 것 같은데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단기간에 합격을 생각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네, 근데 그거부터 하자 제발. 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수험 생활로 들어가면 이거는 안 했었으면 더 잘했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운동을 좀 꾸준히 했으면 그래도 공부 시간을 더 오히려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사실 그 시험 직전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운동의 기간? 그래도 한 달 정도 전까지는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공부 효율적인 측면이나 양이나 질 측면에서 오히려 좋다고.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운동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좋아합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운동을 할 거면 미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이 올라가면 6개월 이상 미리 하는 게 맞고 이제 근데 20대니까 뭐 사실은 한 1, 2월까지만 해도 그 뒤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운동을 했었어도 마지막 두세 달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가고 싶어요. 2차 수험에서 스터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GS 스터디를 하면서 좋았던 점 거기 연계해서 조금 미진했지만 본인 할 때는 독종을 수강하면서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하우패스 GS의 저는 가장 큰 강점이 사실 실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기, 4기 넘어가면서부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게 느껴져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계속 연습할 수 있었던 부분이 GS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고 독종은 아무래도 강제성과 그리고 중급문제집 기반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급문제집을 강제로 회독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무 실력 상승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스터디 내가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어려워. 이제 신규 진입하는 그 후배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평가사 시험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2차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정말 그 유효 경쟁자 수 안에 들어있다면 누가 합격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많이 생겨서 거기서 변별력이 있으려면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져나가면 절대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꽈락이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우패스